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6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총 배점이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1, 2, 3번 이렇게 이제 세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폼 본문에다가 더블 클릭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3번 문제가 특정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열차 판매라는 그 보고서가 있대요. 그 보고서를 이제 완성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열차 판매라고 보고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얘를 이제 더블 클릭해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요. 지금 이곳에 보면 형태, 틀은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네임이다 해서 우리 데이터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열차표 종합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를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짜잔하고 떴죠. 그럼 우리가 이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보고서 이 눈금자가 만나는 곳 있죠. 자, 이곳을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선택 유형이 보고서로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레코드 원본을 설정할 때는 데이터는 이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레코드 원본하고 있습니다.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목록 단추를 찍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열차표 종합이다 해서 이 쿼리를 이제 선택을 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레코드 원본이 전부 다 이제 설정이 됐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인쇄 비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이제 쿼리를 우리가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을 했더니 이 보고서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다음과 같이 정렬 및 그룹화를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출발 일자라는 게 있대요. 출발 일자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지금 여기서 연도하고 월을 이용해서 오름차 순으로 정렬을 하래요. 그리고 그 출발 일자에 연도와 월에 대해서 그룹 머리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출발 일자에 연도하고 월을 가지고 이제 그룹 머리글을 설정하려면 일단은 이 출발 일자의 연도와 월을 이용해서 그룹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룹 머리글을 이제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 출발 일자를 봤을 때 연, 월, 일이 싹 다 이제 들어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우리가 이제 정렬 및 그룹화를 이제 설정할 때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에 가게 되면 그룹 및 요약이라고 되어 있고 이곳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이 아이콘이 있죠. 이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그룹 정렬 및 요약하고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발 일자라는 이 필드에서 연도와 월에 대해서 그룹 머리글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요걸 가지고 이제 그룹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그룹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어떤 걸 가지고 그룹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 일자라는 걸 땅 하고 찍으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출발 일자가 아까 우리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죠. 근데 우리는 이 출발 일자에서 연도하고 월만 이제 이용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처럼 2022년 11월 그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밑에 보니까 2022년 12월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2023년 1월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그림이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확대해서 좀 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대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출발 일자에서 우리는 연도하고 월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연도를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어라는 그 함수를 써서 우리가 출발 일자에서 연도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될 거고 월을 꺼내 올 때는 우리가 이제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 출발 일자를 가지고 이제 그룹을 설정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어라는 함수, month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식하고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요 식이요. 요 식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식 작성기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출발 일자를 내가 찍어놨기 때문에 출발 일자가 이렇게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출발일자에서 이제 연도를 먼저 꺼내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이어라고 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출발일자라는 그 필드의 값 중에서 연도만 추출해 달라. 그리고 %, 이어서 이제 뭐를 출력해달라? 우리 월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월을 출력할 때는 month라는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출발일자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 식을 그대로 우리가 식 작성기에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 식 작성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아까 썼던 그 식을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그때 그룹화 기준은 식이라고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고요. 그 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름차순 정렬해달라. 오름차순 지금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는 구름 머리글을 이제 설정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자세히라는 거 있죠. 요 자세히 요거 이제 한번 클릭을 해 보면 이렇게 쭉쭉쭉 옆으로 쫙 떠요.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머리글 구역 표시, 머리글은 이제 구역에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러면 요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시킨 거는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요 창은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이렇게 이제 했더니 지금 이곳에 구름 머리글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죠. 그때 이어라는 함수를 가지고 출발일자 내가 식 쓴 거 그거 이제 나왔고요. %하고 month하고 그렇게 나왔고 그거에 이제 머리글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 내가 작성한 그 식이 뜨고 그 뒤에 머리글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다. 그 얘기는 구름 머리글이 정상적으로 이제 만들어졌다. 그 얘기요. 근데 그때 구름 머리글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설정한 그 구름 머리글이요. 구름 머리글이 지금 이곳에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 있죠. 여기다가는 그림과 같이 이제 점선을 추가하고 그리고 이제 출발 일자의 이제 연도와 그리고 우리 월이 이제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도록 텍상자 그 컨트롤을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구름 머리글에다가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 요것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을 이제 생성을 이제 해줘야 되고 점선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있을 때 윗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구름 머리글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서 여기다가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023년 그리고 11월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를 하래요. 그러면 2023 요거는 우리가 이제 출발 일자에서 이제 이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2023 요걸 이제 꺼내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출발 일자에서 10일 요 월만 이제 추출해야 되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month라는 그 함수를 묶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우리가 연도를 먼저 앞에다가 출력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연이라는 요 글자와 그리고 요 사이에 이제 사이뜨기 한 칸 한 거 그거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해달라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10일 월을 이제 출력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우리가 월이라는 요 한글을 또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책상자의 이제 위치를 봤을 때 이 고객 이름이다 이 위치랑 이제 시작하는 그 위치는 똑같죠. 똑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만하게 이제 우리가 텍상자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때 이 텍상자가 이제 끝나는 그 위치는 우리 인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우리 시작하는 그 위치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텍스트 상자부터 일단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구름 머리글 여기다 이제 만들어 줄 거죠. 그때 우리 맨 위에 이제 메뉴를 보게 되면 보고서 디자인이라고 있고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요. 이 컨트롤에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가 지금 요 두 번째 요 아이콘이죠. 해서 요 아이콘에다가 이렇게 이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는 이제 텍스트 상자다. 그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가 적당한 그 위치에다가 마우스를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이제 드래그해서 만들어주면 우리 텍스트 상자만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이제 레이블도 같이 이제 생성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레이블이 필요가 없다고요. 해서 우리 앞에 생성된 이 레이블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키보드에서 이제 딜리트 키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이제 삭제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바운드 된 거요.
자, 여기다가 직접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쭉쭉쭉 이어하고 months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직접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해도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속성 시트에 우리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쭉쭉쭉 작성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이제 출발 일자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해서 출발 일자라는 그 필드가 있다. 요거 이제 요만큼 이제 복사해서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붙여넣기 해서 쓸게요. 그래서 요만큼을 이제 복사를 한 그 상태에서 이 출발 일자에서 일단은 연도를 먼저 추출해야 되니까 요걸 이제 우리가 이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연도를 출력해주고 그 뒤에다가 이어서 우리는 이제 연이라는 그 글자랑 우리 사이뜨기 한 칸한 거 그거 이제 출력해 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띄어쓰기까지 한 거 요거를 이제 싹 다 요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로 전부 다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출력한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어서 우리는 이제 출발 일자에서 월만 추출한 그 값을 이제 우리가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months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아까 출발 일자 그거 이제 복사해 놨으니까 컨트롤 V를 눌러서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11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출력을 할 때 그 뒤에다가 월이라는 그 글자도 이제 출력을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이제 월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입력했던 거를 우리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고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입력한 그 내용이 지금 이곳에 이 컨트롤에 이렇게 짜져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 이제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연 월 요걸로 이제 하고 글꼴의 크기는 이제 15포인트로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바꿀 때는 이 텍스트 상자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기타라는 요 탭이요. 그래서 우리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이곳에 보니까 텍스트 20 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 여기다가 이제 txt 연월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글꼴의 이제 크기를 이제 변경을 시킬 건데 그거는 이 컨트롤, 요 컨트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그래서 우리 형식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글꼴 크기하고 지금은 이제 11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15포인트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글꼴 크기는 지금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에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텍스트 상자에 대해서는 싹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설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점선도 이제 추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에 우리 점선의 이름하고 우리 너비하고 위치가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선 이제 추가시킬 거니까 우리 보고서 디자인에 우리 컨트롤에 여기 이제 실선이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마우스를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선하고 그렇게 뜨죠. 그러면 요 선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적당한 길이로 적당하게 그냥 우리가 선만 이렇게 이제 그려주면 돼요.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너비하고 위치 같은 것들을 여기서 전부 다 이제 수치로 전부 다 이제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이제 선이 그려진 그 상태에서 우리 일단 이름부터 바꾸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기타라는 요 탭이요. 기타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시켜 주게 되면 지금 여기에는 라인 22 그렇게 써져 있는데 우리는 이제 라인 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컨트롤의 이름을 라인 선이다 이렇게 이제 문제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그리고 너비하고 이제 위치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 너비하고 위치를 지정할 때는 우리가 이제 형식이라는 이 탭에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너비 이제 변경할 수 있게 나타났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15 이렇게 숫자만 입력하고 엔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센티미터는 지가 알아서 자동으로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치는 위쪽은 이제 1.7cm다. 왼쪽은 이제 0.7 그렇게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위쪽하고 왼쪽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 위쪽이요. 위쪽은 이제 1.7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1.7이라고 쓰고 엔터. 그리고 왼쪽은 0.7이니까 0.7이라고 쓰고 엔터요. 그리고 우리는 그냥 실선을 이제 추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점선을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그때 이곳에 보면 이제 테두리 스타일하고 실선으로 지금 되어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점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선을 그려놓고 너비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고 우리 위쪽이다 왼쪽이다 테두리 스타일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문제시킨 대로 싹 다 이제 변경을 다 시켜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선이 쭉 길어지고 이렇게 우리 해당 위치를 지가 알아서 찾아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실행을 시킬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텍스트 상자가 지금 이렇게 이제 나타났고 그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앞에 연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연이라는 그 글자가 표시되고 사이뛰기 한 칸을 해줬어요. 그리고 10일 요거 이제 월을 이제 출력해주고 맨 뒤에도 월이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붙었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점선도 이렇게 전부 다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면 우리 txt 좌석수라는 게 있대요.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제목이 좌석수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거 보니까 요 값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 그룹에 대해서 이제 좌석수 필드의 값이 누계가 이제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좌석수를 봤을 때 부산은 5개 있다, 동대구는 3개 있다, 부산은 3개가 있다, 부산은 4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얘는 이제 누적합계가 표시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서 우리가 좌석수라는 거 요 컨트롤을 땅 하고 찍어 보면 그때 이제 컨트롤 명은 txt 좌석수가 맞죠?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는 요 탭으로 일단 이동을 먼저 해주면 이곳에 보면 누적하게 하고 지금 아니오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그룹에 대해서 좌석수 그 필드 값이 누적합계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누적합계가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걸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그룹이라는 게 있고 모드라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룹별로 그렇게 좌석수에 이제 누계가 표시되게 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룹별로 우리 누적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럼 이제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우리 좌석수를 봤더니 맨 첫 번째 게 이제 5개, 그 다음에 8개, 11개, 15개, 18개, 20개, 25개, 27개, 30개 하고 이렇게 이제 누적합계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 있대요. 자,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는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요. 우리 날짜만 표시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 date라는 그 함수죠. date라는 그 함수랑 우리 format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이용을 해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표시 예 보니까 이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 보니까 언바운드된 그 컨트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2개가 있어요. 일단 앞에 거 찍어 보니까 얘가 이제 txt 날짜래요. 그러면 요 컨트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날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쭉쭉쭉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날짜를 표시할 때 문제에서 날짜만 표시하는 그 함수를 쓰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데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이제 현재 시스템의 날짜만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묶어줘야 되겠죠. 해서 포맷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내가 지금 날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날짜에 이제 형식을 지정하겠다. 그렇게 써주고 뒤에다가 이제 컴마 찍어주고 형식만 이제 우리가 쭉쭉쭉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형식을 쓸 때 이제 연도는 이제 4글자로 표시할 거니까 우리가 YYYY 이렇게 써주고 중간에 이제 빼기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처럼 영어 약자로 이렇게 이제 3글자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월을 대신해 주는 게 우리 M이죠. M.
그때 M이라는 그 우리 서식 코드를 우리가 이제 몇 번 쓰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죠. 그 서식 코드 좀 잠깐 보자고요. 그 서식 코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가 M을 이제 3번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월에 해당하는 그 영어를 세 글자로 표시를 해주고요. M을 이제 4번 쓰게 되면 이렇게 제니어리부터 시작해서 우리 디셈버까지 이렇게 이제 월을 영어로 이제 싹 다 이제 표시해 줍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제 영어 세 글자로 표시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MMM 하고 이렇게 이제 3번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하이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2를 표시해야 되는데 2는 이제 D죠. D 해서 우리가 DD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다 이제 요일을 월요일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한글로 표시할 때는 A를 이제 써주면 되는데 A를 이제 3번 쓰냐 4번 쓰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월요일 하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로 표시해야 되니까 맨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A 하고 A를 이렇게 이제 4번 찍어주면 됩니다. 그때 요 날짜와 요일은 한 칸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칸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여기서 이제 띄어쓰기를 해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식을 써주면 이제 우리 포맷이라는 함수를 싹 다 이제 썼어요. 그때 이제 요일을 표시할 때 문제에서 또 영어로 표시하라고 그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죠. 해서 요일과 관련된 거 지금 이 서식 코드가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으니까 요 4가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 M 월에 해당하는 게 지금 영어로 표시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제 2가지가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포맷이라고 해서 요 함수를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아까 제가 썼던 그 식을 그대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에 대해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얘를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했으니까 맨 밑으로 내려가서 1페이지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표시의 예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6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다가 현재 페이지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표시의 예를 보니까 앞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붙이고 그 사이사이에 한 칸씩 띄고요. 한 칸씩 띄고 그 사이에 이제 우리 5페이지다 하고 현재 페이지 번호가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에 먼저 들어가자고요. 디자인 보기를 땅 하고 클릭해서 요 뒤에 페이지 바닥글에 요 뒤에 있는 요 컨트롤 있죠? 업로드 된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얘 컨트롤 명이 txt 페이지예요. 그러면 요 txt 페이지에 우리 데이터라는 탭에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또 식을 쭉쭉쭉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라고만 쓰면 얘가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요. 현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스 하고 이렇게 쓰게 되면 얘는 이제 전체 페이지 번호요. 전체에 우리 페이지 번호를 나타낼 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체 페이지 번호가 없으니까 페이지스 얘는 이제 안 써도 되겠죠. 우리는 이제 이곳에다가 지금처럼 표시의 예와 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맨 앞에다가 이제 특수 문자를 찍어야 되니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특수 문자가 뜨죠. 그럼 여기서 이제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미음에 들어있는 모든 특수 문자가 쫙 뜹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특수 문자 여기 있죠.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찍어주고 그 사이에 이제 한 칸 띄고 현재 페이지 번호 나타내야죠. 해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 칸 띄고요. 쌍따옴표 이렇게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앰퍼센트 열어서 이어서 뭐 표시해달라? 현재 페이지 번호를 표시해달라 라고 해서 우리가 대괄호를 묶어서 페이지하고 이렇게만 써주면 되죠. 그럼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뒤에다가 또 앰퍼센트 열어서 이어서 뭐 출력해달라? 우리 띄어쓰기 한 칸 한 거랑 특수문자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한 칸 띄고 미음하고 한자요. 미음하고 한자 눌러서 우리 특수문자가 뜨면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알맞은 특수 문자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해서 지금 여기에서 쓴 이 식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txt 페이지라는 그 컨트롤에 우리의 컨트롤 원본에 들어가서 우리가 요거를 똑같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것도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맨 밑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페이지 번호가 표시의 얘랑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보자고요. 이 페이지로 땅 하고 이제 이동을 했더니 지금처럼 현재 페이지 번호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문제 6번까지 싹 다 이제 다 풀고 확인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요 보고서를 이제 인쇄 미리 보기 닫기 요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요 보고서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눌러서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그 문제에서 우리 3번 문제가 지금 요 문제였죠. 이 문제를 이제 다 풀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못했어요. 왜요? 열차 판매라는 그 보고서가 우리 완성이 되지 않아서 우리가 요 문제를 풀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보고서를 이제 싸잔하고 전부 다 이제 완성을 시켰으니까 우리가 요 3번 문제 맞았나 틀렸나 그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그러면 지금 요 문제 3번이 열차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요. 열차표 판매 현황이다 해서 여기 폼이 있죠. 요 폼이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죠. 그때 이제 출력이라는 그 단추를 클릭하면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출력 단추 요걸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열차 판매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우리가 열어주는 인쇄 매크로를 이제 싹 다 이제 만들어 줬죠. 그때 이제 열차 판매 보고서가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형식으로 열릴 때 우리가 이 폼에서 고객 이름을 이제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제 입력을 해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놓고 우리가 이곳에 입력된 그 값을 포함하는 그 고객의 정보만 우리 보고서에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문제를 다 풀어줬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제가 고객 이름 중에서 안이라는 그 글자 한 글자만 쓸게요. 지금 여기서는 똑같은 데이터를 찾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포함하는 그 고객을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줬잖아요. 이렇게 안이라는 글자 한 글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고 여기서 이제 출력이요. 출력 단추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열차 판매하고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짜잔하고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나타난 그 고객 이름을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안이라는 글자가 포함된 그 사람의 데이터들만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싹 다 이제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우리 3번 문제 이제 전부 다 이제 밖에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럼 이제 이 보고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닫기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요 폼도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이렇게 해서 요 3번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맞았나 틀렸나 그것도 이제 확인을 다 해줬습니다.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열차표 예약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열차표 예약이라고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자, 이 폼에서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빈 공간이 있대요. 그 빈 공간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 지상 보니까 이제 아래와 같은 메시지 상자를 표시를 하래요. 자, 지금 좀 이렇게 이제 메시지 상자를 이렇게 이제 띄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라는 그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하면 열차표 예약 폼에 이제 본문에 보게 되면 우리 txt 우리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txt 판매 번호 컨트롤로 이제 이동이 되는 거는 언제만 우리가 이 메시지 박스에서 얘라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만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포커스를 이동시킬 때 go to control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이용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 먼저 들어가 주고요. 지금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모든 내용들이 싹 다 이제 본문에 작성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폼에 있을 때 이 폼에 이제 빈 공간이 있어요. 본문 영역 중에서 빈 공간 이런 곳을 이제 우리가 더블 클릭을 했을 때 다음과 같이 이제 기능이 수행이 되도록 이벤트 프로시를 구현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본문에서 그렇게 할 거니까 본문을 먼저 한번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속성 시트를 봤을 때 선택 유형이 지금처럼 구역으로 되어 있고 본문 구역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이벤트라는 이 탭에서 온 더블 클릭이라고 있죠. 이것을 이제 한번 클릭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점점점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코드 작성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본문이라는 그 구역이 있다. 그 구역을 뭐 했을 때 더블 클릭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이제 먼저 띄워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먼저 표시를 해주고 여기서 이제 얘를 클릭했을 때 그때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도록 우리가 이제 goto 컨트롤 요 함수를 이용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띄우자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그때 이제 쓰는 명령어가 우리 msg 박스죠. 해서 msg 박스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써주고 그때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요. 메시지를 우리가 입력을 해주고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요. 버튼 종류를 이제 입력을 해주고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타이틀을 이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타이틀을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보통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입력을 해줘요. 그때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이제 입력할 때 여러 가지 버튼의 종류가 있죠. 그때 이제 우리 메시지 박스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단추 하나만 나타낼 때는 우리가 이제 VB, OK, only 하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써주면 되는데 그때 VB, OK, only만 우리가 나타낼 때는 얘는 이제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메시지 박스, 요 메시지 박스처럼 예, 아니요, 요렇게 이제 두 개의 단추를 이제 표시를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두 개의 단추, 예, 아니요, 그걸 이제 표시할 때는 우리가 이제 버튼의 종류에다가 VB, yes, no, VB, yes, no를 요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VB, yes, no, 요렇게 이제 예, 아니요 두 개의 버튼의 종류 중에서 어떤 게 이제 기본값을 이제 선택되게 해달라. 그럴 때는 우리가 뒤에다가 더하기를 먼저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아니오 버튼을 기본적으로 이제 선택이 되게 할 때는 우리가 VB 디폴트 우리가 버튼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버튼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yes, no 두 개의 버튼 중에서 기본적으로 버튼 두 번째 거 그럼 이제 no가 되겠죠. 이 아니오 버튼을 기본적으로 선택해달라. 그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다 버튼의 종류를 내가 만약에 1번이라고 이렇게 이제 쓴다면 이 두 개의 버튼 중에서 yes라는 요 단추가 기본적으로 선택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만큼의 이제 내용을 우리가 버튼의 종류 요 자리에다가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런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는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제가 요렇게 이제 기본값을 쓴 거는 얘는 이제 반환값이 필요 없을 때 그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반환값이 없을 때 반환되는 값이 필요가 없을 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고요. 지금 우리 요 문제처럼 내가 여기서 이제 yes를 클릭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 컨트롤로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이동되게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yes를 클릭했는지 no를 클릭했는지 우리가 그 반환값이 어떤 게 반환되는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반환값이 이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반환값이 이제 필요할 때요. 필요할 때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이제 어떻게 작성하냐? 지금처럼 요 메시지 박스를 이제 똑같이 이제 작성을 할 건데
그때 요 메시지하고 버튼의 종류 그리고 타이틀 이런 것들을 싹 다 이제 가로로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고, 그때 이 메시지 박스에서 yes가 됐든 no가 됐든 뭔가를 선택했을 때 그 반환값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 반환값을 우리가 저장할 그 변수가 이제 필요합니다. 해서 그때 이제 AA라는 변수를 이렇게 이제 쓸게요. 그러면 지금 이 메시지 박스에서 내가 얘를 선택했냐 아니오를 선택했냐, 그 값이 이제 우리 AA라는 그 변수에다가 집어넣어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워주면 돼요. 그때 메시지 박스에서 내가 만약에 얘를 이제 선택했다. 얘를 이제 선택했을 때는 우리 AA라는 그 변수에 VB yes가 이제 들어갈 거고요. 만약에 아니오 버튼을 선택했다. 그러면 요 AA라는 그 변수에는 VB no라는 요 값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A라는 그 변수에 VB yes랑 똑같은 값이 들어있어? 아니면 VB no랑 똑같은 값이 들어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우리가 문제에 따라서 이제 뭔가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 지금처럼 반환값이 이제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서 지금처럼 쓰는 형태가 조금 이제 달라지는 거죠. 요 두 가지 형태 모두 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런 이제 버튼의 종류 있죠. 요런 버튼의 종류는 우리가 반환값이 필요하든 필요 없든 전부 다 이제 똑같이 이제 이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문제는 이제 yes를 클릭했을 때 우리가 go to control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반환값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띄울 때는 지금처럼 이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이제 먼저 띄울 거니까 여기다 이제 메시지 박스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바로 뒤에다가 우리가 메시지만 입력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메시지 박스의 그 메시지 내용이요. 요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마지막 글자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물음표가 붙거나 마침표가 붙거나 뭔가 이제 붙어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이제 똑같이 전부 다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판매 번호에 한 칸 띄고 해당하는 한 칸 띄고 예약을 한 칸 띄고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다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물음표까지 싹 다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쌍따옴표 닫아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버튼의 종류를 입력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에서는 yes, no 둘 중에 이제 하나의 버튼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VB yes, no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가서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타이틀 입력해주면 되는데 지금 요 메시지 박스의 타이틀을 봤을 때는 예약 취소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또 쌍따옴표를 묶어서 여기다가 이제 예약 취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메시지 박스에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yes 버튼을 선택했는지 no 버튼을 선택했는지 우리가 이제 반환값을 어딘가에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때 우리가 앞에다가 아까는 제가 쓸 때 AA라는 변수를 썼는데 지금 여기서도 AA라는 그 변수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근데 요 변수명은 우리가 임의의 걸로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왜? 문제에서 변수명을 어떤 걸로 써라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AA라고 써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이곳에다가 내가 이제 A다 이렇게 이제 써도 돼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A라는 변수를 내가 사용한다면 이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그 위에서 변수명을 먼저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변수할 때 dim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A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수를 먼저 선언한 다음에 그 아래쪽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A라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사용해 주면 돼요. 그러면 A라는 요 변수에는 어떤 값이 저장돼요? 그러면 지금 요 A라는 변수에는 우리가 메시지 박스에서 사용자가 이제 뭘 선택했냐에 따라서 그 저장되는 값이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사용자가 yes를 선택하게 되면 요 A라는 변수에는 VB yes가 이제 저장이 될 거고 아니오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 A라는 변수에는 VB no라는 그 값이 이제 저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yes를 클릭했을 때만 우리가 요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로 우리 포커스가 이제 이동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if를 써서 a라는 그 변수에 들어있는 게 우리 VB yes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VB yes랑 똑같다. 그 얘기는 사용자가 이제 이 메시지 박스에서 얘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다는 그 뜻이죠. 그렇게 이제 얘를 클릭하게 되면 우리는 열차표 예약이라는 그 폼의 본문에 보게 되면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이제 이동이 되도록 go to 컨트롤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VB yes가 이제 선택이 돼 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docmd라고 써주고요. 점 찍어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go to 컨트롤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go to 컨트롤 그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는 요 컨트롤로 이제 이동되게 할 거니까 그 뒤에다가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txt 판매 번호다라고 해서 컨트롤 명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end if 하고 이렇게 if 함수를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쓸 거 다 썼어요. 이렇게만 써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박스를 먼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띄워주고 그곳에서 우리가 yes가 됐든 no가 됐든 사용자가 뭔가를 선택하겠죠. 그 선택한 값을 a란 변수에 집어넣어요. 그렇게 이제 a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dimA다라고 해서 변수원을 그 위에서 먼저 해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를 이제 물어본 거죠. a라는 그 변수의 값이 VBS야.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게 얘를 이제 선택했어?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만약에 이제 얘를 선택했다면 우리 TXT 판매 번호라는 그 컨트롤로 이동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를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우리가 XX에서 확인하면 되겠죠. 그러면 맨 위에 보게 되면 지금 이곳에 XX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X로 되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온 더블 클릭에 보게 되면 이벤트 프로시저하고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럼 이제 폼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고 그때 이제 제가 뭐 고객 아이디다 구간이다 뭐 자석수다 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들이 있죠. 이런 곳을 이제 내가 한번 찍어 놓을게요. 찍어 놓고 우리가 본문 영역 중에서 비어있는 곳 있죠. 이런 곳을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 박스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예약 취소라고 되어 있고요. 판매 번호에 해당하는 그 예약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메시지 박스랑 똑같이 떴죠. 그리고 예 아니오 버튼도 똑같이 이제 떴습니다. 그때 이제 아니오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계속해서 좌석수 여기서 이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근데 제가 이곳에서 이제 더블 클릭을 해놓고 메시지 박스에서 이제 얘라는 요 버튼을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지금처럼 판매 번호하고 이곳에 이 컨트롤에 지금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얘 버튼을 눌렀을 때 TXT 판매 번호 그 컨트롤로 우리가 이제 포커스가 이동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맞게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폼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열차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열차표 판매 현황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이 폼을 이제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폼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이 폼에 보게 되면 할인금액 계산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할인금액 계산이다 해서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우리 클릭을 했을 때 다음 같은 이제 기능을 차례대로 이제 수행하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docmd 개체의 그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서 할인금액 계산이라는 그 쿼리를 실행하도록 그렇게 이제 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에 보니까 할인금액 계산이다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돼 있죠. 요 쿼리가 이제 실행되게 만들어주고 그때 이제 현재 폼에 리칼크라는 요 메서드를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리칼크라는 요 메서드가 현재 폼의 모든 계산 컨트롤을 싹 다 이제 재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사용되는 게 우리 리칼크 요 메서드요. 그럼 이제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놓고 우리는 요 단추, 우리의 할인 금액 계산이라는 요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니까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벤트에서 온 클릭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맨 마지막에 점점점이요. 요 점점점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이제 작성할 거니까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비주얼 배직이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할인 금액 계산이라는 그 커맨드 버튼이 있다. 그 커맨드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계산을 해달라. 그걸 이제 이곳에다가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DOCMD 요 개체 메서드를 이용해서 우리의 할인 금액 계산이라는 이 쿼리가 실행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특정 쿼리를 이제 실행할 때는 오픈 쿼리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이용해 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docmd라고 이렇게 써주고 점 찍어주고요. 그때 이제 오픈 쿼리요. 그래서 오픈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쿼리 이름을 우리가 뒤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할인 금액 계산이요. 이렇게 해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쿼리 이름만 써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이제 한 줄만 써주면 오픈 쿼리를 열어달라. 그때 이제 쿼리를 열긴 여는데 어떤 쿼리? 할인 금액 계산이라는 쿼리를 열어달라. 그 얘기가 우리 할인 금액 계산이라는 그 쿼리를 실행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그때 현재 폼에 리칼크 요 메서드를 이제 실행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현재 폼에 그랬으니까 미점이라고 이렇게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메서드 이름만 우리가 리칼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써주면 요 문제 끝이에요.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도구 몸 중에 요 아이콘이요. XX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폼 실행시키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할인 금액 계산하고 있죠. 자,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더니 업데이트 쿼리를 실행해서 테이블의 데이터를 이제 수정합니다. 그렇게 떠 있죠. 이 실행 쿼리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100행을 이제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그러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또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 이제 계산되어 있는 그 쿼리가 실행이 돼서 그 실행 결과를 싹 다 이제 반영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가 이제 닫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변경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 메시지 박스 띄우는 거 있죠? 그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반환값이 필요하냐 필요 없냐에 따라서 쓰는 사용법이 조금 이제 바뀌죠. 바뀌니까 그거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고서에서 우리가 이제 식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룹을 설정할 수 있더라.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 데이터가 있을 때 월을 이제 영어로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요일을 한글이나 영어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3번 문제처럼 이렇게 이제 특정 쿼리를 실행할 때는 오픈 쿼리라는 그 메서드를 이제 이용하더라. 그리고 리컬크라는 요 메서드를 실행시키는 거 미점 리컬크하고 그렇게만 이제 써주면 된다. 그거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일단 외울 거 먼저 외우시고요. 그리고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